부모님이 대전에 오셔서 아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당을 찾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그때 구호물자가 있었으니까 그 밀가루 2푸대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게 찐빵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늘 기적이다 이거는, 살려만 주신다면 나머지 삶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빵집 사장으로 기억되는 것보다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아침 8시 빵집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스파트 업무 공유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무스 48개, 딸기바 타르트 600개, 에그 타르트 350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컨디션 잘 관리하면서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개점과 동시에 매장을 가득 채울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여섯, 일곱, 여덟. 도 외치면서 힘차게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도 준비. 심. 2023 파란무지개 새로운 눈으로 지금 행동하는 당신이 함께 우리 함께. 당일날 만들어서 당일날 판매하고 있는 신선한 생크림이라는 점이 조금 고객님들께 많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런 걸 잘 지키면서 업무를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당일 만든 빵만 판매한다는 원칙은 67년간 지켜온 이 빵집의 전통입니다. 300여 종에 이르는 신선한 빵들, 고소한 냄새가 매장을 가득 채웁니다. 큰 뜻이 있어서 시작한 거는 아니었고요. 근데 막상 시작하다 보니까 참 매력적인 그 사업이었습니다. 정형화되지 않고 그 무한한 그렇게 변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 발효하면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납니다. 품질에, 맛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이렇게 많이 느껴가면서 제일 최선의 방법이 어떤지 하면서 그 잘 나왔을 때 보람 느끼는 그런 직업이 되었습니다. 전국 빵집 순례 1번지답게 빵집 앞 골목은 줄을 선 사람들로 매일같이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햇볕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손님들 보고 이렇게 방법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 길을 다 막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우산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초록색 줄이 돼서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어떤 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할 때는 단순하게 고객들한테 미안해서 햇빛에 서 계시니까 못 들어오고 그래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뭐 외부에서 많이 와요.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땡큐.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많이 오셨는데 뭔 일로 결혼식? 네. 어디 가셨어요? 여기 앞에 분들 그렇게 결혼식 아, 진짜요? 양복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확실히 유명하긴 하구나. 진짜 이게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만하구나. 약간 성심당의 명지다. 약간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사람들 서 있는 거 보니까. 지방의 한 동네 빵집에 쏟아지는 관심과 사랑. 그 인기를 만들어낸 특별한 경영 방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경영 중에서 차이 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사랑의 경영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의 사랑.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께 모여서 만든 음식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객들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빵이 신선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맛있다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대전역에 오면 다른 기차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똑같은 빵봉지를 든 사람들. 빵봉지는 기차를 타고 전국 곳곳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지죠. 대전에서만 살 수 있는 튀김소 보루는 지방의 한 동네 빵집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80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근데 군에 있을 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공장장하고 이렇게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퇴근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죠. 계획을 다음 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할 때 하루는 아주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하고 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공장장이 이렇게 처음에 아이디어로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고. 야, 너무 재밌겠다. 원래 계획은 그 곰보빵이라고 하는 소보로, 또 안꽃빵이라는 팥빵, 그다음에 그걸 튀긴다 도넛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초콜릿 코팅을 하자 이러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코팅은 좀 뜨거운 걸 못하기 때문에 식혀야 되는데 바로 판매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가격도 안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굉장히 손님들한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으니까 줄을 서게 되고, 줄을 서다 보니까 그 판에 한 번 나오는 양이 있는데, 그 앞 사람이 이제 욕심이 나니까 더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갖고 이제 싸움도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번호표하고 개수까지 적은 번호표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호불호도 있지만 맛이가 있고요. 또 희소같이 딴 데는 없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가성비. 그래서 10,000원짜리 그만한 선물이 없다 그러고요. 또 그리고 그 케이스도 한몫했다고 봐요.
고객들이 이제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이렇게 선물을 할 때, 야, 이게 나를 위해서 대전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사온 선물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한답니다. 그래서 인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67년) 빵집의 역사에는 한국에 고단했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쟁지에 내려오셔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뭐 거제도에 피난을 했다가 진해에 거쳐서 서울 가려다가 이제 그 기차가 대전에 쓰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갔더니 마침 그때 구호물자를 이렇게 밀가루가 있었어요. 양가루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제 밀가루를. 그래서 양가루를 2포대를 얻어가지고 제일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계 없이 할 수 있는 게 손만 있으면 되니까 기술도 없는데 배워서 그 역 앞에서 찐빵 장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대흥동 153번지. 지금의 빵집 본점 자리에 점포를 마련한 것은 1967년.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지만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단 하나, 성당의 종소리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생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주어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주는 게 싫었습니다. 집안도 어려운데 어머니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가족도 이렇게 충분치 않는데 주니까 다 반대를 하고 싫어했었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더 많이 받을 것이다고. 옛날에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넉넉한 이런 곳이 못 됐어요. 그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버님께서 그러한 정신하에 장업을 했고 그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러한 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죠. 그래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참 아버님, 어머님이 훌륭하십니다. 저는 지금 생생해요. 그 모습이 지금도. 노쇠한 부모님을 대신해 빵집을 맡게 된 것은 28의 이른 나이였습니다. 제가 이제 빵집을 안 하면 이제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저는 이제 섬유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뭐 집에서 이렇게 하여튼 가업이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어서 시작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지 40여 년.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처럼 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때도 나눔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매일 어디로 간다라는 걸 딱 보면 뭐 어디 노인복지관이다 이러면 아 그런 분들이 또 이걸 받으시겠구나, 아니면 뭐 보육원이다 하면 아이들이 이런 걸 받겠구나라는 게 아 그래도 좋은 일 했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회사에 다니면 그냥 솔직히 그냥 어떻게 하면 한 달 많이 잘 지내고 월급 그냥 빨리 받고 주말에 쉬고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 어쨌든 매일매일 나눔빵을 싸고 얘네들을 보내다 보니까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보내면 조금이라도 좋게 쓰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마음이 듭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나눔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보람 충분히 있죠. 네, 저희가 준비한 빵들이 필요하신 분들께 돌아간다는 생각하면은 되게 마감 근무 힘들지만 뜻깊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해오시던 거를 아주 모토로 성심당의 모토로 생각해서 그 자녀들도 그걸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어요. 또 직원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서나 가면 느끼는 게 그 직원을 보면 그 책임자가 어떤 분일까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지금도 이렇게 그 아버지한테 받은 그 분들이 손자들까지도 기억해서 아직도 고맙다고 생각해서 빵을 사러 오시는 분도 꽤 돼요. 그래서 대전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그 대대로 그때 그 어려울 때 그 할아버지가 성심당에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빵을 사러 오는 거니까 더 크게 받은 거죠. (2001년) 설립한 법인 사무실. 요즘은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명품들이 뭐 가방, 신발, 보석 뭐 이런 거가 아닌 튀김속으로 양조 한 장, 칼갈이기 같은 일상들의 물건을 명품이라고 이렇게 생활 명품이라고 한다고 해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쭉 서치를 많이 하고요. 다 못하면 이렇게 출근해서 매일 블로그를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그 필요한 거를 이렇게 여기서 충족시켜 주면 고객들은 이렇게 다시 방문하고 만족도가 커지는 것이죠.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17일 날이 이렇게 저희들 그 행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 쉬는 날이 이제 그 SNS에서 이렇게 누가 그 포스 앞에 있는 걸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댓글이 참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대전 그 시에서는 그 재난 문자를 내야 된다. 또 KTX는 대전에 무정차해야 된다. 또 대전에 대전표는 팔지 않아야 된다 등등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댓글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주요 일간지에서도 그 재미있게 그 글이라고 댓글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게 아마 대기업이나 더 큰 데서 쉬는 날도 그 주요 일간지에서 다루지 않을 그 기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헛걸음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수고하시고. 회사의 규모가 커진 만큼 논의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지점의 매출 보시면 작년에 DC 시점이 가장 높았는데 높은 폭으로 이게 증가폭이에요. 전년 대비 증가폭 봤을 때 대전역이 가장 높은데 대전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제가 봤더니 순수 마들렌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셨더라고요. 시즌 기간 중에 성심당을 방문하셨던 고객님들을 고객들이 좋아하는 맛은 어떤 맛인지, 빵집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합니다. 금액대별 구매 선호도인데요. 이거 이제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가장 높습니다. 10,000원대 제품입니다. 데이터 좋기만 하지만 또 사용을 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드시기에는 3분이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자, 시식하고 의견 주세요. 새로 개발한 입방, 과연 매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먹는데 제가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서. 리뷰 쓰시죠, 리뷰. 좋아요. 고소하고 계속 손이 계속 가던데. 그래서 아마 이거 저 대중적으로 다 좋아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지만 또 대표님은 굉장히 미각적으로나 제품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셔서 이게 던져주시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많이 참조해서 제품을 만들면 굉장히 히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의견을 내실 때에는 저희도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실 때는 대표님은 수십 번 생각하고 그 의견을 내셨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되뇌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 그 미팅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미사 끝나고 딱 나왔는데 신자들이 미사 끝나고 막 불났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불이 활활 타는 게 보이죠. 길 건너니까.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거기를. 막 뛰어서 반 정도 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가 49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50년을 못 넘기는구나. 만약에 이게 마지막이라면 정말 우리가 즐겁게 여기서 놀이터처럼 재미나게 일했다. 감사하다. 딱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니까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불이 났는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동생이 벌였던 가맹점 사업의 실패, 그리고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세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던 시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마는 빵집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깜깜해졌으니까, 새까매졌으니까. 그런데 참, 이제 한번 이렇게 왜 직장 그만두듯이 이렇게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계속 오랫동안 했었고, 마지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직원들이 이럴 때니까 추운데 보일러도 안 되게 뜨거운 물도 없고, 근데 새까맣게 끓였잖아요. 모든 게 식기, 기계 다. 그 추운데 맨손으로 그 끓음을 닦는 거예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나선 직원들, 그 절실한 모습에 포기하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걸 팔아야 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직원들이 불타 없어진 회사 우리가 살리자 하고 문구도 져가지고 프랜카드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우선 급하게 빵을 만들려고 중고기계 막 찾아와서 중고기계 사와서 막 이렇게 그 부지런한 연습을 보고 제가 부동산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사실 내놨다가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고 그럼 안 팝니다. 잿더미로 변했던 매장은 단 5일 만에 복구됐습니다. 반세기 동안 대전을 지켜온 빵집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발길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통의 파도 타기를 즐겨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내 인생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 그것들을 거의
예, 그게 고통이라기보다는 즐기면서 했던 것 같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성숙이 된 것 같고요. 또 그것 때문에 고마움도 많이 알고 많이 이용한 고객들 또 어려움 중에서 함께한 직원들에 대한 그 감사를 느낀 좋은 그렇게 그 무슨 기회였죠. 화재 이후 어려울 때 힘이 돼준 이웃들에 대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시작할 때 빵집을 이제 천막에서 시작을 여기서 했거든요. 옛날에 빵집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 특별히 그때 이제 저희 미약간 여기다 못 뒀어요. 집에서 끌고 다닌 거예요. 끌고 다니면은 양동에다 물을 갖다 이렇게 요 밑에다 싣고 와. 여기까지 오면 물을 반통 이렇게 출렁출렁. 그거 갖고 계란을 삶아갖고 껍데기 벗겨갖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도꼭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안 주면은 저희가 집에서 다 뜯어내려고 그러니까. 겨울에 여기 수도가 얼면은 집에서 떠갖고 오거든요.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물을 주셔갖고 참 우리가 편하게 잘 쓰는 거 항상 고마워요. 여기 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올지 말아야 되는데. 예, 하여튼 또, 하여튼 더위인데 다 끝나가니까 고생 좀만 더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도 한번 전화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원래는 팔고 이사 갔으면 그때는 그게 그 상식적인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결정을 했고 지금 보면 지금은 그 오히려 랜드마크가 됐고 둔산 간 거보다 더 가치 있는 장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 됐다,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원도심에서 역사를 함께해온 또 한 곳.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이 음식점도 전국에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 고사장님. 아이고 대표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고 오래간만이면 잘 계셨어요? 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평생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아이고 우리 대표님이 더 힘들지 큰 사업을 하시는데 올라가요. 네, 아이고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기 아버님도 뵙고 오래된 사진이네요. 예. 아, 돌아가셨지만 옛날에는 선대부터 대대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 덕분에 다 이게 된 거죠. 신도시가 개발되고 모두가 원도심을 떠나갈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곳에 남았습니다. 성신당 덕분에 저도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손님이 이렇게 봐도 성신당 백 갖고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냥 쫙 쳐다보고. 성신당은 백 때문에 표시를 하는데 태화작은 뱃속에 있으니까 표시가 안 되는 다 거기 들렸다. 와요. 그래서 성신당은 물론 대전 우리 시민들이 자랑이지만 전 국민 걸로 돼 있어요. 하여간 뭐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다 둔산으로 이사 갈 때도 고사장님 그 말씀 하셨어요. 지키자고. 태화장하고 성심당이 지키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큰 용기가 돼서 지켰더니 지금도 이렇게 또 번창하게 됐습니다. 물론 감사드리고 그때도. 네. 처음 빵집을 맡았을 때 5명이었던 직원은 어느새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화님 월급이 너무 짜릿해요. 그래서 이렇게 본 거예요. 너무 작다고? 그러니까 너무 짜릿하다고. 그치. 태환이가
손님한테 이렇게 보고 해주는 거 보고 감동했다고 그래 배웠다고. 야, 진짜 MZ 세대라고 하지만 성심당의 미래가 밝은 거는 이런 직원들, 이런 진짜 너무나 건전하고 밝은 성심이 있다는 게 너무나 미래가 밝다. 내가 그렇게 써서 올렸거든. 너무 예뻤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옛날 우리 아, 야 이거 뭐 처음 보는 거야. 진짜 옛날에 다라이에다가 양푼 빙수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가 빙수 40주년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저희 팀이라고는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포장빙수 40주년 기념해서 만든 경로패고요. 여기 저희가 이제 빙수 엽서에다가 이제 각자 대표님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희 빙수 팀이랑 도와주셨던 분들이 다. 야 이거. 일단 이리 와. 언제 우리가 대표님을 안아보겠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내가 여러분들 위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마련하고 회까지 준비해주고 글씨까지 이렇게 해줬던 것들 너무 천천히 잘 볼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 수정 대리가 얘기하듯이 아 이게 사랑을 이렇게 외쳤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아 역시 사랑이 전파되는구나. 여러분들 팀을 보면서 근데 용기가 생겼어요. 대표님께서 정말 많이 해주세요. 저는 대표님 덕분에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되게 마련해 주시기도 했고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불편한 게 있는지 직원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주세요. 이미 사랑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외사랑도 사랑이고 서로 바라보는 사랑도 사랑이고 이 모든 사랑을 하라고 하시고 그게 성심당의 모토기도 한 것 같아요. 22년째 발간하고 있는 한가족 신문. 소식지에는 한 주 동안 직원들이 실천한 사랑의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한가족 신문이 나옵니다. 지금이 이제 811호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거 오래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회사 이제 소식도 있고 또 두 가지 측면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사랑 실천한 부분 두 가지 경험담이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회사의 전체적인 것들을 매주 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점부터 5점까지. 그래서 이제 1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음료수 같은 그렇게 사주는 게 그거고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는데 다시 화해한 사람은 5점입니다.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되고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인센티브나 진급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했지만 사랑하다 보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것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랑의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현재 오래간만이야? 야, 저기 오픈하려고 힘들었지? 네, 아닙니다. 그래,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경영 이념은 회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매장을 갖는 것이 꿈인 직원들에게는 빵집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좀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만족하면 자기가 좋은데 왜 안 가? 왜 안 와? 가깝고 그러는데. 그래, 하여간 뭐 그래도 제일 기본은
방금 나온 빵이 제일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 따뜻한 빵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빵이 너무 이쁘더라고 또 이렇게. 이게 꿀바게트고요. 이거는 대파 바질 치아바타라고 해서 안에 바질 소스랑 그 대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본점에도 없는 건데. 대단해. 이거 배워야 되겠다. 야. 그래.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할까? 파베이킹이라고 하잖아. 네. 완전히 굽지 말고 어차피 한 번 다시 굽는 파베이킹 법을 해서 좀 미리 하면 이게 딱딱하지 않지. 아무래도 구우면 수분 말르면 딱딱하면 어쨌든 제일 걱정은 딱딱한 거란 말이야. 맞아. 그렇게 한번 해보지. 기술자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그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 희망, 골표 이런 샘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직원들, 동료들 위해서도 성공해야지. 그리고 어려운 거 있으면 연락하고 또 어려운 거다 필요한 게 있을 거야. 뭐 답답한 게 있어. 뭐 포장지 여러 가지 있어. 또 경영을 하다 보면 판매 생산 말고 그런 거 있을 때 꼭 연락하고. 빵을 통해 대전이라는 도시 안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 그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늘에 가면은 다 얻을 거 다 얻으니까. 오늘 신부님을 모시고 귀한 전시를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소통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빵만 사가지고 가시는 거지 여기서 머무르면서 성심당을 익히고 느끼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이 항상 부족해서 그것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빵집에서 문화라는 얘기를 사용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전문적인 문화는 아니지만 빵을 통한 문화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문화원을 하면서 두 가지 컨셉을 잡은 것이 성심당이 가지고 있는 본질하고 가치를 전파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과 함께 또 직원과 함께 에코라이프를 같이 살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컨셉을 잡아서 문화원 오픈이 이제 작년 5월에 된 거죠. 빵으로 문화를 전파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제품으로서는 저희가 환경을 위해서 저희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튀소비누를 튀기고 난 기름을 1000시간 숙성시켜서 전혀 환경에 무해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 가치 소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고객님들이나 대전을 여행 오셔서 성심당에 들려주시는 분들이 튀소 외에도 튀소 비누도 재미있게 선물해 가시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빵을 팔고 그렇게 했다면 조금 계기가 있었던 것이 화재 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모든 그 소비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가 어느 때부터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원도심이 점점 이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럴 때 어느 날 저녁에 이 골목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화려했던 그 골목이 컴컴하고 상가들은 거의 다 이전을 해서 이제 임대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때 창업주는 무슨 생각으로 아무것도 상권이 아닌 이 자리에 빵집을 냈을까 이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부모님 때부터 35년째 살고 있는 대전 원도심의 집.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첫 번 장만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 사시다가 전쟁 중에서 피난 나오셔갖고 빈손에 이제 찐빵집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이들 키우면서 집을 이렇게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매장의 한 방에서 살고 그러다 첫 번 장만한 집이 35년 전에 여기가 첫 자가였죠. 그게 큰 의미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그때 아버님한테 혼났는데 그 명패를 이렇게 만들 때 글씨를 좀 이쁘게 못 쓴 명패를 해서 혼났는데 지금도 아직 명패가 있습니다.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은 무엇일까? 일과 삶을 함께 나누고 있는 동료이자 가족은 행복하게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진아 축하해. 이명진 축하해. 뭐 회사에서 아버지 모습이랑 성당에서 아버지 모습이랑 집에서 아버지 모습이 거의 그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아버지지만은 배우고 싶은 모습. 그래서 뭐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나 태도 이런 게 다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고 싶어서 더 많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바위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것들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정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바쁘셨기 때문에 바쁜 시간이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딱 그 시간은 최대한 집중해서 짧지만 굵게 하지만 100% 이상의 사랑을 주셔서 그런 밀도 있는 사랑을 배운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되신 예수가 우리 모두에 항복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맛있게 먹겠습니다. 빵집의 출발이자 근간이 된 신앙.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진 사랑과 나눔이라는 가치는 다시 그 아들과 딸로 오래도록 이어져 갈 것입니다. 있다고 얘기해놨지. 그러니까 그걸 해준다고 했어. 올 때는 거기에서 부르곤이 들렸다가 하고 독일 빵 보고 전시 같이 보고 이러면 훨씬 낫지. 잘 됐네. 창업 7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는 기반이 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마무리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이제 그 자식들도 나이도 차고 훈련도 많이 양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슬기롭게 조용히 이렇게 인견을 하면서 나머지 삶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렇죠. 오랫동안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할 것입니다.
작은 빵집에서 꿈을 키우던 20세 청년은 어느새 칠순이 되었습니다. 야외에 나올 게 기회가 많지 않았고 특히 이제 근래 와서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또 움직임이 적었는데 자전거를 요번에 타니까 그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처럼 바람도 쐬고 야외에 나와서 그런 새로운 기분도 느낄 수 있었고 좋은 경치도 있고 하고 완전히 그 업무는 잊을 수 있는 완전히 휴식 시간,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던 산티아고 순례길. 그곳에서 돌아본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산티아고 순례길 자체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기, 정리하는 그런 시간, 새로운 각오, 새 출발 그런 어떤 그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랜 시간을 생각하면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그 일정을 하는 많은 그 시간 동안에 참 깊이 있는 생각도 많이 했고 반성도 했고 나머지 그 일생을 어떻게 막아봐야 될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우리 임 대표가 오래 살아가지고 또 오래 또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길 바라고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런 품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라인 들어갔을 때 많은 생각을 안 했는데 빵 반죽을 보면 그 온도나 시간, 환경이 잘 되면 맛있는 향기를 받은 빵이 되지만 그걸 못하게 될 때는 부패가 되고 썩어버리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할이 돈을 벌어서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되는 거고 또 이것을 이 힘을 잘 쓴다 그러면 사회에 발효가 돼서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사회를 좋게 만드는 일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제가 앞으로 더 깊이 지향할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